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건하고 그다음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그 모성준 판사 대전고법인가요? 그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한 거지. 예. 청와대 하명수사건에 대해서 임종석이하고 조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 제기, 수사를 다시 해라,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뭐 2달 다 돼 간다는 거죠. 49일 됐다 그러는데 재수사 목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료를 좀 훑어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시사하는 내용이 아주 많은 겁니다. 뭐 대통령 기록관을 뒤졌다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하명 수사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했던 것은 저도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상습적으로 하명 수사 저지르고 수사에 개입하고 무고를 교사 내지는 방조하고 여기에 개입돼 있는 그 기관들이 꽤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국가권익위원회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어요. 국가권익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에 경찰 민원과라고 있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 박형철이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붙어서 불법을 저지른 거고 권익이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서 장난질하는 거는 이제 민간인들 상대로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는 반부패란 말이에요. 기능 자체가 반부패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반부패라는 것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수사 재판 뭐 다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거는 명백한 위법이고 명백한 위헌적 행동이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고? 합니다. 수없이 그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사건 조작하고 그거를 청와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거예요. 문진이가 있을 때. 그런 많은 사건들 중에서 한 건이 이걸 뿐인 거라고. 그리고 그 짓을 한 증거는 대통령 기록관에 그대로 쌓여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런 불법
부당한 사실 확인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없다 그랬었죠. 없다. 못 주겠다도 아니에요. 없다. 그 짓을 했었던 거지, 그 짓을. 어떻게 정보가 없습니까? 응? 형사사건 수사 관련해서 민원 제기했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응? 청와대에서 대검찰청으로 하명 수사하고,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행정법원에서 묘한 짓을 하고 있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그 제2재판부인가요? 이 사람들이 또 묘한 짓을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떤 뭐라 그러는 지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료를 내 자료인데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매일 범죄만 저지르고 있는 거죠. 권익이라는 데서도. 자, 그러면 지금 하명 수사가 있었던 건 맞고, 맞아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어디까지 가담했느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뿐, 그런 게 문제가 될 뿐, 하명 수사가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있었던 건 맞아.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던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을 뒤지고 있는 게 재수사잖아요. 그죠? 재수사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이나 조국이가 어때요? 이번 선거에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 다 피의자로, 주 피의자죠. 주 피의자로 해서 그 혐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좀 뒤져봤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양쪽에서 말이 많겠죠. 응? 한쪽에서는 협대로 해야지. 죄를 졌으면은 그것도 권력적인 범죄를, 권력적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다시 수사를 해서 해야지. 왜 봐주는 건데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뭐 선거철 되니까는 아주 쥐잡듯이 칼춤을 추는구나. 끝났으면 된 거지. 또 뭐 뒤져가지고서 야, 검찰공화국 무섭구나, 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을 거고. 그렇죠? 대부분은 관심 없지만 누구 박이 터지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 나는. 사실은. 저야 뭐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나도 피해자니까. 근데 그랬죠. 응? 문재인 정권에서 이 짓거리 한 것들 싹 다 처벌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느 측에서 주장하는 하는 말이 더 타당하겠냐?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양쪽 다 한쪽에서 하는 말도 그럴 수 있는 말이고, 또 반대편에서 하는 말도 그럴 수 있는 말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차를 못하고. 뭐겠어요. 이제 와서 뭘 한들, 이리 한들 저리 한들, 가만히 있어도 욕을 엄청나게 먹고 나중에 입장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검찰에서. 그리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 저걸 조사한다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입장도 곤란하고 욕도 많이 먹는 거죠.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가만히 내버려둬도 욕은 어차피 먹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검찰 입장이든 뭐든 이런 거 다 제끼고 어떤 게 합당할까요?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응? 봤을 때 법대로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게 합당할까? 그거는 진작에 재수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무혐의가 될 수 없었던 거네요, 이거는. 문재인이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문재인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완전 거지. 근데 지금 그 전엔 어때요? 임종석이를 건드릴 것 같으면, 에? 임종석이를 건드릴 것 같으면은 비서실장 아닙니까? 임종석이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지. 문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죽어도 안 됐던 거야. 응? 민정수석이었던, 어? 조국이기까지는 손을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절대로 안 됐던 거라고. 그래서 임종석이는 뭐 처벌을 하겠어. 이러고 지나갔었던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손을 대겠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자료를 좀 들춰보고 그러는 거는 신문 방송에 나오고 이 난리를 하고 그러는데 저게 왜 그럴까요? 처벌하려고?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장난을 하는 게. 검사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진솔하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판검사 새끼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새끼 아닌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관련된 거 뭐 이런 사안들은 정말 검사 새끼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처벌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아. 응? 처벌하려고 그렇게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쥐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지. 경고하는 걸로 보이고 뭘 소나기에다 좀 이렇게 넣고 호주머니에 좀 넣어놓으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지. 지금 뭐 임종석이나 조국이를 갖다 처벌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직권남용? 직권남용일 순 없지. 공직선거법 위반한데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나? 어?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판사 새끼들 떠드는 얘기를 보면 직권이 없는데 어떻게 남용이 되나? 예. 참 쓰레기 판사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나라가 그냥 농간질의 도가니탕인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급하게 처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가 되려 그러면은 급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공소시효 만료가 되려 그러면 급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소시효가 2018년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6년 한 1년 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에? 1년 이상 남아있는 혐의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쥐고 있어야지 뭐라도. 길냥이 고양이 꼬리라도 잡고 있어야지. 에?
검사 새끼들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거예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들이댄 거면은 이번에는 처리해야지. 다 날라갈 테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좀 남아있다 그러면 그냥 좀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어느 쪽인지는 제가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오늘 좀 따져볼까요? 지금 따져보면 좀 그렇고 이것저것 뒤지고 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많이 걸릴 일은 아니지만 2018년도 6년 됐구나. 공소시효가 아직 좀 남아있다고 봐야지. 7년은 남겠지. 7년 5년짜리 같았으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면은 2018년 사건인데 벌써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7년짜리가 남아있으니까 7년 이상 되는 게 남아있으니까 저 짓을 하겠죠. 그럼 지금 14년도니까 내년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남아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손을 댄다? 그럼 당장 처벌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지. 검사 새끼들 문제가 많습니다. 경찰도 문제도 많지만 검찰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도. 오해받을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지. 진작에. 그 한명수사 관련해가지고서 다 처벌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쳐먹고 장난질 하다가 이제 와서 선거를 얼마나 며칠이나 남았다고 그 짓을 합니까? 그럼 뭐 조국이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아버리면은 당선돼도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고 신규권으로 또 하나 해가지고 하는 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진작에 했어야 될 사건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새끼들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처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쥐고 있겠다는 얘기지. 급하면 쓸 거예요. 어떤 상황이 급한 상황인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급한 상황이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검사 새끼들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들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거를 이 시점에서 다질려면 한 방에 다져서 없애버리든가 하지. 그렇잖아요. 이원석이 안 그래?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래서 이 건은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지켜보세요. 차만에 맞을 겁니다. 또 넘어갑시다. 현직 판사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유종헌이라는 기자가 조선일보 기사를 냈죠. 현직 판사 검수 완박이 사기범죄 날개 달아줬다 이런 제목으로 3월 6일 어제죠. 어제 기사를 냈습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만한
한 이유가 있는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면 판사들이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어떤 비판 발언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매우 드물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 코트넷인가? 그 내부 전산망에 올리든가 그런 아니면 단편적으로 뭐 기자들한테 단편적으로 그냥 언급을 하든가 단편적으로 글을 쓰든가 뭐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드물지만 근데 지금 모성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책을 써버렸어요. 예. 그리고 좀 훑어보니까 아, 좀 오래됐어요. 이 모성준 판사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논문이나 뭐 이렇게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걸 써서 내고 그런 기간이 꽤 됐어요. 지금 48이니까 몇 살 되진 않았지만 판사 생활 한 20년 했나요? 꽤 됐어요. 꼼꼼하게 아주 책으로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책을 냈다는 것도 이거 책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검수완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빨대 사회 빨대 사회라는 게 빨대 사회 아주 그냥 뭐 강성이에요. 빨대 사회. 요 책을 냈다는 건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 이렇게 책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현직으로 있으면서 책을 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키백과를 봤더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위키백과에도 아주 그냥 한 바닥을 차지하고 있고 보니까는 이제 전라도 광주 쪽 사람인가 보죠. 광주 지방법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온 건데 2003년이니까 지금 20년 됐구나. 21년.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거 그 논문하고 저서를 보니까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경향의 문제점. 오, 이게 2008년도 이걸 썼어요. 16년 전에.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오. 얘도 문제가 많은 애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편향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판사들이 머리가 없어서 책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죠. 복잡하니까 안 쓰는 거지. 2009년에 회생회사의 M&A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그다음에 2010년도 입증 책임 완화 논의에 대한 법 경제학적 검토, 2011년 금융기관의 도산제도에 관한 연구, 2013년 미국 정신건강법원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2013년 됐고 2013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유연성 연구. 근데 매우 그 한목적이고
그 근거 있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 있는 한목적적이고 합당한 그런 주장들도 많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 제한 논의에 대한 연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확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2014년 법원 구성원 중 소수자를 위한 권리 보장. 법원 구성원 중에서 소수자. 법원행정처에다가서 또 외국사법제도 연구, 법원 구성원 중에서 소수자. 법원 구성원 중에서 소수자는 뭘 얘기하는 거야? 소수자라는 범주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죠? 법원 구성원 중 소수자? 소수자가 범위가 너무 넓잖아. 2014년 형법상 친족 상돌의 규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 2014년 소비자의 권리 행사로서의 표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2015년 미국 법관 선발 과정에서의 윤리성과 공정성 검증 절차 및 법관 임관전에 적용되는 윤리적 준칙. 2016년 복잡 소송에서의 효율적 사건 처리 절차. 2017년 미국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계의 단계 구조,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2018년 미국 판사회의의 형태 및 역할에 관한 연구. 미국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2020년 집단소송제도 도입 전 다수 당사자 소송의 실무 운영 방안. 미국 복잡소송 컴플렉스 리티게이션 재판 운영 과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제24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년 맛집의 딜레마와 형사사법 시스템의 위기 법치와 자유 2022년 겨울호. 저서 시니어 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년도. 그 다음에 2024년도 박영사에서 박영사는 법학서적 전문 출판사입니다. 오래되기도 했고 박영사에서 법학서적 많이 출간했지. 아주 오래되고 빨대사회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빨대사회 사기범죄 천국의 도래. 모성준이도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저것도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2017년 도산 절차의 새로운 흐름 심포지엄 도산법 연구회 및 사법정책연구원 주최. 싱가포르 대법원의 기업회생 국제 허브 전략. 싱가포르의 2017년 개정 회사법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2019년 사법신뢰의 회복 방안. 지금 제가 이걸 꼼꼼하게 하나씩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이렇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제목만 읽어드려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시는 분들은 제목만 얘기해도 알기 때문에 2019년 사법신뢰의 회복 방안 전관 예우와 시니어 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시니어 판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 주제 발표. 2019년 외교부 국제법률국 브라운백 미팅. 2019년 이거 뭐야? 모르겠다 이거. 2020년 대법원 형사법 연구회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실무적 합의, 함의 대형 형사사건의 재판 진행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312조라 그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에 관한 조항이겠죠? 2021년 사법연수원과 미국 더 내셔널 주디셜 칼리지 공동주최 국제 웨비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의 헌법적 문제점. 도교법이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건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 뭐야 이거? 세미나 했으면은 그 뭐 자료나 이런 걸 좀 올려놓든가 하지. 홍보 자료만 이렇게 하나? 도교법 148조가 뭐지? 2021년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법학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학술대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까 그 조항이 그 조항인 것 같은데, 312조가. 그 다음에 대법원 국제형사재판소 ICC 공동주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하벌나게 빨빨거리고 다니는구나. 2022년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여기에서 그 모성준 판사가 엄청나게 반대했다는 거죠. 검찰 수사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지휘권 박탈도 반대했다. 2014년 12월 전남일보 광주지방변호사회 우수 친절 법관 9명이 선정됐고 점잖고 친절한 모양이구만. 2015년 12월 8일 뉴시스 광주 변호사회 우수 친절 법관 7명 선정. 그렇구만. 2020년 1월 25일 전북일보 전북지역 올해의 우수 법관의 김성주, 모성준, 오경미, 이종문, 한진희. 2021년 10월 24일 연합뉴스 독도로 등록기준지 옮긴 판사. 국제법상 우리 땅 논리 타져야. 모성준 판사가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옮겼나 보죠. 등록기준지하고 주소지는 다릅니다. 등록기준지를 독도로 옮겼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으로 따지면은 본? 2021년 11월 27일 로리더 국회 사회적 이슈 원포인트 엄벌주의로 형사법 파편화. 사회적 이슈 원포인트로 엄벌주의로 형사법 파편화. 그래. 2021년 12월 26일 매일경제 2022년 전망 확 바뀌는 재판 검사 조서 피고인이 인정해야 증거. 됐어요. 33분 됐네. 앞서서 좀 떠든 게 있어서 그렇죠. 자, 봅시다. 48살이다. 21년.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연구할 기회가 있나요? 봅시다.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 현직 판사라도 할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보태고 그리고 주장을 잘못된 게 있으면 비판도 받고 그리고 배울 게 있으면 또 배우고 본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으면 또 생각도 고쳐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입 닫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판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성준 판사를 칭찬합니다. 근데 오늘 내가 모성준 판사 주장에 대해서 좀 보충할 내용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합당하고 수긍할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다 따질 겁니다. 봅시다.
에, 2003년도에 일단 봅시다. 2021년 장흥지원 판사로 있으면서 2011년, 2012년도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아주 그 땅끝마을인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위의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파산이나 회생을 하지 않습니까? 파산이나 회생을 할 때는 어때요? 빚쟁이 명단이 있어야 되겠죠. 빚을 얼만큼 누구한테 졌는지 그 채권자 목록이라고 그러죠.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을 받아줄 건지 아니면 안 받아줄 건지 결정을 하겠죠. 근데 문제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는 뭐가 있냐면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을 하면서 누락시키는 거예요. 채권자를 누락시켜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누락해가지고 판결이 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나요. 그러면은 누락돼 있던 채권자가 돈 내놔 그러고서 집행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락돼 있으니까 회생 절차에 참여를 못할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저 사람 파산해주면 안 돼요. 회생시켜주면 안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래서 무슨 뭐 의견도 제출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목록에서 빠져있는 채권자는 통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는데 파산한 것도 몰라. 채무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목록에 빠져있던 채권자가 집행에 들어가면은 채무자가 뭐라 그래요? 나 파산했는데? 네 채권은 없는 거야. 나 파산했어. 파산했는데 무슨 돈을 받아? 이거 안 되겠네 진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아니 나는 연락도 못 받았는데 이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그때 돈이 그렇게 많이 있고 너 돌아다니고 임마 야 너 지금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지 이 새끼야. 그 돈 어디서 났어? 너 사기 파산한 거지. 막 이런 뭐라 그거 참 파산 다 끝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그래. 내가 지금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든 전차를 타고 다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임마 이런단 말이야.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사기꾼 새끼들이 파산하고 나서.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집행을 무효화시켜 버리죠. 법원에서. 청구 이의 들어오고 뭐하고 해가지고서 무력화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거에 대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011년에서 12년에 이 모성준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지는 않았으나 뻔한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은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잖아. 법원에서 잘 따져서 잘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 하든가 하면 되지. 뭘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미친 노릇이지. 근데 법원에서 이걸 잘 따집니까? 따진 개뿔을 따져. 예외 없이 그냥 정리하고 말아버리는데, 법원이나 판사들이 그렇게 뭘 따지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 그 새까만 옷 입고 나와가지고서 근엄을 떨고 앉아있지만, 그 오리가 연못에서 둥둥 떠 있으면서 고고하게 움직이지만, 물 밑에서는 발이 닳도록 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들이 딱 그 지경이라고. 근데 그 심각성, 그 오리와 같은 그런 형국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매몰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콧뚜레에 코를 뚫린 가축처럼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가서 가는 거예요. 그놈이랑 그놈은 다 떨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면 1년 안에 바보 돼요. 1년 안에 바보 돼. 기계적으로 학습받고, 그리고 거드름 피우고 이러는 것만 그냥 배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거든. 법원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 선배 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잔대가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신입들 들어가면, 신임 판사들 들어가면은 재판을 혼자 한다 그러지만 그냥 막막하죠. 그 막막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변에 동료 판사들이거든. 이심 전심. 누가 그 심정을 알아주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판사들 함부로 밥도 못 먹잖아. 변호사나 검사하고 함부로 밥 먹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먹어야지. 실무관들하고 또 계장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야지. 그래야 도와주죠. 실무관들이 경험 많으니까, 실무적인 거. 어찌됐든 이것은 위헌적인 게 맞죠. 위헌적인 게 맞고, 저 채무자회생법 566조 제7호가 사기꾼들을, 사기 파산을 엄청나게 양성을 해놓고 그런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운동권? 운동권 정권? 운동권 정권에 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참 골치 아픈 문제들 중에 하나죠. 그런 거. 군부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서는, 이승만이는 군부 정권은 아니지만 독재 정권은 맞죠. 군부 정권이나 독재 정권에서 가장 심각해서는 때려서 문제, 때려서. 그죠? 막 때리잖아요. 죽이고 때리고 막. 그런데 이 민주를 표방하는, 운동권 이 민주를 표방하는 이 사기꾼들의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말장난을 하죠. 말장난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때려 죽이는 사람 숫자가 대봐야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이승만이 때는 몇백만을 때려 죽였지만, 지금 보면은 근데 뭐 지금도 그런 그 성향들이 있죠. 민주당 정부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말장난을 해가지고 문제고, 수천만 명 죽이는 거예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몇 천만 명 죽이는 거야, 그냥 말장난 해가지고. 법원도 그래요. 법원도 말장난하는 판사들이 있거든요. 단독들은 정말, 와, 내가 이번에 겪으면서
판사들도 참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불쌍한 사람들. 쓰레기들이 버글버글해요, 법원에. 1심 단독들. 판사도 아니야. 본인들이 뭐 법을 대단히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한테 법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하고나 법 얘기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그 사건을 직접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경청에서 들어보고 그러고 판단을 해야지. 법을 많이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사자들한테.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그러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지가 재판을 해요. 지가 재판은 당사자들이 하고 주장하고 다투는 건 당사자들이 하고 판결을 지가 해야 되는데, 다투고 지가 당사자 입장에서 주접을 떨고서 응? 편향적인 판결을 하고 거짓 판결을 하고 그런다니까. 둘 중에 하나 그래요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근데 그게 과중한 업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돌림병인가 봐. 돌림병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판사들이 이제 감염되기 시작하면 그냥 뭐 흑사병처럼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서 10명 중에서 7명은 완전 개차반 쓰레기가 돼 가지고서 법리에 맞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또 재판한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꺼리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을 느끼고 꺼리낌이 이미 있다 그러면 판사 생활을 못 하겠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사 생활 합니까? 사람 새끼라면 그 짓을 하면서. 시간 안에 처리한다. 그리고 또 보복을 해요. 가짜는 것들. 봅시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566조 제7호 볼까? 채무자회생법 회생법이지만 뭐 파산까지 같이 500몇 달 그랬어 아까. 아이고. 566조 7호. 법을 모르니까 봐야지. 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보세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한 책임 면책.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랬죠. 보세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청구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악의로. 위헌으로 보이는데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단서가 문제구나 이거.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법정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거 봐라. 무성준 판사가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잘 보네.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채권자 그걸 알았어. 그러면은 면제된다는 건데? 그럼 채권자 목록에다 안 집어넣어도 그만. 악의적으로 안 집어넣어도 그만이란 얘기잖아. 채권자가 파산 선고 있음을 알았다? 뭐야 이거?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위헌적이죠?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잘못한 거지. 모성준 판사 판단이 옳아 보여요. 이러니까 사기공화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성준 판사가 실무적으로 재판 업무를 보면서 사기나 이런 것들 민형사 행정적인 이런 재판을 담당을 하면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피가 거꾸로 솟았었나 봐요. 그치. 정말 나쁜 놈들 많죠. 사기 파산. 재산이 100억씩 있어도 파산을 해. 그 채권자 목록에 일부러 안 넣죠. 채권자 목록에다 일부러 안 집어넣어요. 좀 까다로운 사람, 지가 잘못된 걸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버립니다. 그 채권자 목록에서 빠지면 안 되지. 안 되긴 뭘 한대. 무슨 책임을 지는데. 파산 관제인은 변호사로 선임을 해서 건당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개수대기로 그냥 처리를 하는데 지금 좀 더 주나? 한 50만 원 주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채권자 목록을 완전 형용화시키는 거죠. 채권자 목록이 없으면 아예 그 사람은 파산 절차에 참여도 못하는데 채권자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면책을 시켜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법을 역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응?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박정희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랬을 리는 없잖아. 에휴,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요. 이건 모성준 판사 주장이 맞고 이거는 법 개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 여당이나 야당에서는 이런 거 개정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개정을 해야지. 됐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됐고 도로교통법 148조 2랑 도교법 봅시다. 관련 기사를 보자. 법전을 보지 말고 2020년도에 상습 음주운전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를 변경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이 시행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다. 삼진아웃이라 그랬었죠. 보통 삼진아웃이라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진아웃으로 바꿨던 거죠. 미안합니다. 비염이 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참 좋지 못해요. 범죄 피해를 입어가지고 내가 봅시다. 삼진아웃을 이진아웃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위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줘가지고 인정한 것 같은데 제청했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럴 수 있지. 요것도 잘했어요. 합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 삼진아웃까지 갈 게 뭐 있어. 사람 다 죽이고 3명을 죽여야 되는 거야. 10명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이진아웃이면 됐지. 막 이렇게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여기 지금 딱 적어놨잖아요. 뭐라 그래요? 정도를 따지지 않고 횟수만 가지고 따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간 제한도 없다는 거예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야. 술 먹다가 3번 걸리면은 잡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징역형이야. 그랬었는데 이거를 2년 이상 5년 이하 2년 이상이야. 우와, 2천만 원이야 벌금. 우와. 근데 문제는 시간적 제약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전과자는 죽는다는 어? 두 번째는 죽는다 이거죠.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 다음에 형법 불서부그 원칙에 어긋난다 그랬는데 형벌 불서부 원칙에 어긋난다. 형벌 불서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횟수만 가져간다는 건 좀 너무 야만적이잖아요. 얼핏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경중을 가리지 않고 횟수를 가지고서 징역을 때린다? 좀 그렇지. 그럼 뭐 물피 사고나 인피 사고가 있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술 먹고 가다가 걸리면은 응? 2번 걸리면 바로 징역이야. 이런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합산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 법도 아니고 뭣도 아니니. 음주운전을 2번 한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2번 음주운전 했다 그래, 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야만적인 거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 실행 효과도 없을 거예요, 저거. 마녀사냥하는 거지. 국회에서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에이. 됐고요. 봅시다. 그 다음에 2020년도 2021년도니까 문재인 정권 때죠. 그때 뭐 민식이법 어쩌고 해가지고서 난리를 뽀개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정권에서 그냥 막갑한 거예요. 그냥 법을, 지금 법전 보면 참 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법전을 보면 판사들 법원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거 보면 다 범죄자 새끼들이에요. 판사들이. 응? 어떻게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지? 다 범죄자야.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나? 근데 매일 몇십 건씩 몇백 건씩 매일 그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넋이 나가 있어요, 판사들이. 그냥 진짜로 넋이 나가 있어, 그냥 판사들이 다. 그 저 사건 당사자들한테 신경질 내고 보복질이나 하고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그저 전부 다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요즘 판사들. 단독들이 좀 요즘 많이 힘들죠. 힘든 건 알겠는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됐고. 익산 전세 사기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기 천국이 되어가는 현실에 관해 알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거죠. 이건 뭐 다 읽기는 내용이 많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직범죄자들에 대해서 양형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에? 수괴하고 조직원하고 별 차이도 없다는 거죠. 원래 그 범죄단체 조직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폭처법도 아니고요, 폭력도 아니니까 뭐 형법상으로 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선고형 양형에 있어서는 법정형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법정형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정형으로 뭐 30년까지 가능하고 40년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뭐하냔 말이야. 2년, 3년. 사람 한 명 죽으면 1년이야. 전세 사기 이런 거는. 사기를 어떤 판사 새끼는 남부지법의 어떤 그 쓰레기 판사 새끼는 쓰레기 그거. 근데 지금 북부지법에도 그렇고 법원마다 단독 판사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형사하고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리 자체도 달라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민사적으로. 그럼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따져봐야 돼요. 물론 형사사건 절차나 결과가 중요한 내용인 거는 맞죠. 그러나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건 상식이에요. 그거는 어디 저 야만 국가에서도 상식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요즘 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모성준 판사도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매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모성준 판사도 판사 입장에서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뭐냐면 형사사건하고 민사선배하고 형사사건하고는 법리 자체가 달라요. 어? 형사사건에서는 어때요? 과실범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하죠. 그죠? 대부분은 고의범이란 말이에요. 과실범은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과실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통사고나 뭐 이런 거나 과실범이고, 그건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서 뭐 과실범이지만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있으니까. 손해배상 자죠, 자동차. 응? 근데, 불법행위를 형사사건하고 동일시 해서 처리하려고 그래요. 이게. 처리해요, 그렇게. 동일시해서. 그런데, 지금 모성준 판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수사기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조직범죄, 조직사기범들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수사 조직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휘를 할 수도 없고, 응? 조직적인 수사, 체계적인 수사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놔서 사기범들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피의자 진술조서, 검사 달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법 개정을 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형을 많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법정에 와가지고 그거 진술한 거는 내가 인정을 못하지. 이런다는 거죠. 그거 진술한 건 내가 인정을 못하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한 것도 매우 사기범죄, 조직범죄를 창궐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봅시다. 또 뭐라 그러냐면, 모 판사가 모성준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사기관에서 대충 해가지고서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은, 마구잡이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견을 송치를 하고, 검사들은 그냥 낼름낼름 받아서, 판사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공소제기를 하고 막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모성준 판사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거죠. 어디서 그렇게 하나? 에? 어느 경찰에서 잡아서 기소를 해? 어느 경찰에서? 이게 바로 판사의 입장으로서 본인이 법정에서 본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쪽도 아니고 10분의 1쪽짜리 편향적인 주장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준 판사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똑바로 듣고 잘하면은 응?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법원 판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막상 그 일반 시민들, 사건의 당사자들,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경찰이나 검사들이 기소를 안 합니다. 뭐 사건을 막 해가지고서 기소 의견을 막 송치를 한다고? 반대예요. 웬만하면 다 혐의 없음이에요. 다 불송치야. 웬만하면이 아니고 서류를 조작을 하고 증거 문서를 빼돌리고 해가지고 혐의 없음이에요. 불송치한다고. 뭐 각하 이러고. 응? 순경도 그래, 순경도.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내가 그 제주 항공관광 조작단 사건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이 어떤 짓을 했냐면 내가 고소인인데,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소인인데 내가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 서부경찰서로 내려와서 진술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부터 문제가 있죠. 일단은 서울에 있는 피해자한테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진술을 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촉탁을 하든가 얼마든지 할 방법이 많은데 응?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좋아. 그렇게 그런데 또 내려오라 그랬다는 거죠. 또 내려오라 그러고 또 내려오라 그러고. 근데 내려오라고 와서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진술을 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각하 이래. 미친년이죠. 왜 이렇게까지 내가 어? 욕을 하고 그러냐면 같이 있었거든. 여러분 욕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그 순경이하고 같이 있었다고. 근데 출석을 안 했다고 수사기록을 작성을 해놓은 거야. 나중에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거지. 절대로 지가 작성하는 수사기록은 내가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화성 8차 살인 사건도 기록 다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수사기록은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서울행정법원 제2재판부 알겠어요? 그래서 수사기록이나 민원, 청원 이런 내용들은 어느 단계가 되고 그만한 사정이 되면 그 자료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라든가 모해청원이라든가 허위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권리 구제를 해주고, 그렇게 거짓으로 무고를 하고 모해청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하고 이런 작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행정법원 제 행정부 알겠어요? 사람 새끼들이 아니야 아주 그냥. 같이 있었다고. 한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는데 진술하고 가면 안 되냐고. 응? 제주도를 자주 갔으니까 그렇게까지도 몇 번 전화했어요. 나 제주 내려왔는데 같이 있었던 것도 있고 제주에 갔어. 가가지고 일 보면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응?
어떻게 사건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 예, 이러고 도망간 것도 있고, 응?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날 수사기록을 봤더니 바로 그날 전후로 해서 수사보고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출석을 안 한다겠다 그랬다고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리고 그 통화한 내역도 조작을 한 거죠. 어떻게 조작했냐면 나 제주도 내려와 있는데 진술하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요. 오늘은 바빠서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통화를 해놓고 그 출석하라고 얘기했는데 출석을 안 하실 거야? 나 출석 뭐 어떻게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짜로 적어놓은 거야. 근데 내가 통화 녹음이 있었거든. 통화 녹음이 있는 거를 공개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없는 줄 알고 계속 거짓말 했던 거죠. 근데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또 사고를 친 거지. 그럼 그거 명백하게 서류를 잘못 가짜로 적고 그 짓 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패소 판결을 한 거예요. 또 증거가 없다고. 근데 그런 거예요. 누가는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놓는다고. 응? 판사 새끼가 눈깔이 가죽이 모자라서 찢어놨나고. 그러고서 개수대기를 합니까? 재판을? 정확하게 말하길 바라지도 않아. 증거가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눈깔은 보라고 뚫어놓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면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변론 기일을 갖다 2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꽉 한 달에 한 번씩 잡아가지고서 주접 떨고 나와서 그만 떨고 그 지랄을 하고 말귀도 못 알아 처먹는 것들이, 응? 경찰 상대로 해서 손배 청구하면은 그냥 기각, 그냥 기각. 미친 거야? 같이 있었다는데. 이 새끼 그냥. 증거가 없으므로 족하고 있네. 에휴, 판사들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판사들 뭘 믿고 그러는지 난 이게 지금 뭐 완전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암흑세상이죠. 암흑세상. 어때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무조건 뭐 잡아다가 기소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응? 문재인 정권 저 사기꾼 새끼가 정권 잡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양쪽 게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폭 공작을 해서 무조건 잡아들여. 옛날에 빨갱이 잡아들이지. 빨갛지도 않은 사람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들인 것처럼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강간했다고 잡아들이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드러나기까지도 어렵죠. 말장난하고 계속 그러고 뭐 증거 없음이지 뭐 무혐의는 아니다 이지랄하고. 응? 모성준 판사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죄 없는 사람들을 강간범죄다 뭐다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갖다 잡아들여서 피해를 입히고 그 지랄을 한 거에 대해서 모성준 판사는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성준 판사가 지적하는 거를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냐면 그럼 무고로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짜로 해서 했으면은 경찰이든 검사든 누구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성준 판사가 대립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너무 처벌을 안 해. 도리어. 그래. 너무 처벌을 안 한다고.
무조건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 물론 양쪽 거 두 개, 무고사범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모성준 판사가. 그러나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그 몇 년 동안 겪은 걸로 그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봤을 때는 반대편이 더 문제야. 죄 없는 사람 잡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죄 있는 사람을 처벌을 안 하고 덮으려고 그러는 거. 어떻게 보면 뭐 같은 맥락일 순 있죠. 응? 무고를 저지른 것들이나 무고를 저지른 것들, 응? 그것들을, 응? 죄도 없는 사람 잡아들이고 지랄 한 것들도 문제지만 무고로 처벌 안 하려고 그러는 그것도 문제라는 게 뭐 같은 맥락일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경찰이나 이 수사기관 조직적인 범행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지. 판사들은 뭐 본인들이 당사자로 겪은 것도 아니잖아. 어? 어차피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져온 사건만 겪어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 법원까지 가지 못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아요. 응? 이게 바로 판사와 일반인들의 차이라고. 모성준 판사가 아무리 많은 사건을 다루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다룬 사건은 실제로 법원까지 갔어야 될 사건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건을 처리했을지라도. 그리고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 중에서 민사든 형사든, 특히 형사 같은 경우에도 증거 한 10분의 1밖에 안 하고 그냥 대충 집어넣어가지고 기소하고 그래서 문제되고 그런 건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엉망이 돼 있고 그런 거 맞거든. 그 부분은 맞아요. 또 수사기관에서 요즘 뭘 합니까? 뭔 기소를 하고 뭐를 합니까? 아는 놈들이 없는데 완전히 다 바보 만들었는데. 검사가 공소장을 제대로 못 쓴다니까. 공소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검사가 어디 있어요? 시간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다짜고짜 그냥 막 갖다 막 투입해가지고서 난리를 뽀개 하고 있는데 뭐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그 진술조서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준다 한들 사기죄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조직범들 그야말로 이놈들이 죄를 저지른 게 맞다고 확정됐을 때나 이게 좀 문제다.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당연히 판사가 봤을 때는 법원의 온 사건들 보면 그렇겠지. 그죠? 근데 거꾸로 사건도 무지하게 많아요. 판사들이 알지 못하는. 본인들도 가짜 판결을 내린 재판에서 가짜 판결한 사건이 엄청 많을 거예요. 모성준 판사 본인도. 왜? 진술조서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진술조서 자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진술조서 가지고 장난하면은 변호사 몸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이 오가게 되는 거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제주 서부경찰서의 그 신경애가 그 짓만 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었는데 출석을 안 했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한두 번도 아니고. 증거를 또 제출하라는데 증거를 제출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갖다가 4기 36 3796장을 줬어요. 응? 3796장 10건으로. 그리고 걔한테는 4건인가 6건이 더 갔어. 그래서 4000장 가까이 줬어.
증거를. 그냥 막 던진 것도 아니고 날짜별로 딱 정리해가지고 400장씩 해서 권호를 묶어서 줬어. 10권 하고 앞서서 2권은 검찰에서 다 따고 그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기록 편찬해가지고 조사 다 마친 거 그걸 보내준 거예요. 응? 근데 무슨 증거를 누가 제출 안 해가지고 각하를 하나? 너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앉아있다니까 지금 경찰서마다. 수원지검군 서민우 검사 이 새끼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왜 그것도 그 새끼도 그거 문제가 많은 새끼 그것도 수사관 놈 하나 인적사항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그게 서민우인지는 뭐 서민우가 직접 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주임검사가.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수원지검이라고. 수원지검인데 뭐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그 어떤 놈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나는. 수사관이라는 놈이 뜬금없이 전화 와서 뭐 수원지검이라고. 수원지검에 이 새끼야 수사관 몇 명인데 너 피싱범 아니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뭘 툭툭 뭘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건 당사자한테.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 근데 결국은 이 새끼가 수사보고서 가짜로 썼겠지. 응?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혐의 없음 이러고 수사보고서 가짜로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혐의 없음 나올 수가 없거든. 응? 경찰에서도 기소견송치를 했는데 2건을. 근데 혐의 없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고 혐의 없음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수사관 새끼 어디 서면으로 지시를 받아서 전화했는지 어땠는지 주접을 까고 이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 새끼 그거 이름도 모르고 몰라. 그거 뭐하는 새끼인지를 몰라. 그래서 욕먹는 거야 이 새끼야 너. 특정이 안 되니까 이 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나.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모성준 판사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조서라든가 사법경찰관 작성이나 검사 작성가 지들이 작성한 거 그거를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판인 거예요. 응? 피고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피고인이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따져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작성한 그 새끼들이 작성한 문서가 진실한 건지 따져봐야 되는 게 공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응? 뭐 사기범죄 어쩌고 떠드는데 솔직히 사기범죄가에 대해서 구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뭔데 그게. 판사들이 돈 받아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가지고 문제가 있긴 하지. 검찰에서 손을 못 대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건 알겠지만 지금 판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다른 판사들 재판하는 거 가가지고 방청이라도 해봤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형사법정이고 민사법정이고 그것도 쉽지 않지. 판사들이 지들끼리 얼굴 다 아니까. 예전처럼 대법정이면 슬쩍 그냥 모른 척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지. 근데 요즘은 말이 법정이지 그거 진짜 뭐 지구형같이 몇 명 앉지도 못하는데 그냥 바로 대면이야. 그냥 바로 그냥. 그래도 그런 노력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얘기 할 때는
당사자들 문제라든가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런 걸 제대로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법원에까지 가지 못하는 사건이 허다하게 많다니까. 사기공화국이 된 거는 판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응? 판사들이 가장 문제가 많아요. 수사기관 따질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해가지고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풀어주는 게 누구였어요? 판사들이 풀어줬지.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회장이라고 풀어줘. 정치인이라고 풀어줘. 사기꾼들. 어? 또 뭐라고 풀어줘. 뭐라고 풀어줘. 응? 정관 변호사 선임하면 또 풀어줘. 못 풀어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할 맛 나 안 나?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습성이 됐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사기범죄는, 원가보다 수익이 좋다. 이런 인식이 막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법원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재판하다 보니까, 경찰은 문제가 없어요. 경찰은 또 하면 되잖아.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되잖아.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경찰이 제일 문제가 크지만 또 하면 되잖아. 검찰도 또 하면 되잖아. 또 하면 되잖아. 그죠? 법원은 두 번이 없어. 두 번이 없다고. 3심? 야, 사실 됐고. 모성준 판사 법원도 3심이니까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 설마. 어? 양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 법원이 제일 큰 문제예요. 사기공화국이 된 문제는. 에? 본인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응? 형사법정, 민사법정에 가서 사기범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본인이 가서 한번 봐요, 법원에. 뭐가 문제인지. 판사 새끼들 그 자리에서 그냥 토막을 내도 현치 않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법정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현직 판사가 한둘도 아닙니다. 요렇게 말장난하고 저렇게 말장난하고 등신 같은 새끼들, 대가리도 떨어지는 새끼들이 말장난도 앞뒤를 좀 맞춰서 하든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저희 합의 몇 부였지? 거기서 어떤 판사 새끼는 뭐 모색적이라고? 어? 증거 신청을 했더니 모색적이고 어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얘기했었는데, 모색적이라는 거는 지가 청구하는 그 청구권 자체에 대해서 그게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그 정도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서 뭘 한번 뒤져봐서 뭐가 나오면은 청구를 하고, 이 정도 돼야 모색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색이 뭐예요? 탐색한다는 거죠. 한번 찾아보자. 요 놈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내가 피해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걸 모색적이라 그러는 거야, 이 새끼야. 하비브 판사라는 새끼가 어디에다 모색이, 쌍놈의 새끼 말이야, 그냥.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이 새끼 그냥 모색적이라고 어떤 새끼가 적었어? 불법 행위의 내용을 특정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게 경찰서 가가지고서 내가 피해자로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수사의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 진술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진술 녹음한 거 증거 조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모색적이냐,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그냥. 합의부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제일 거짓말 아주 상습적이에요. 증거가 없다. 증거가 널려 있는데도. 이것도 모색적이다. 증거가 없다.
뭘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꼴리는 대로 대법원에서는 냅중냅중 받아먹죠. 요번에 그 저 재판 연구관 30명, 10년 이상 경력되는 사람 30명 추가로 채용을 했다는데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인가요? 저 대법원장인가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지금 1, 2심 특히 단독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합의부도 그래요. 모색이 이 새끼야, 모색이. 어디서 모색질이야? 피해자들, 당사자들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아까 그 내가 얘기했던 그 순경애를 상대로 해서 선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근데 그 진술조사가 장난을 한 거야. 그럼 그 진술조사가 진짜 때문에 피해를 내가 엄청나게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선배 청구를 했고 그 불법행위 하고 피해 입은 거 중에 핵심적인 게 그 진술조서 가짜로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진술조서는 본인이 확인하고 다 그렇게 해서 작성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뭘 그러냐는 거예요. 야 하비부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검찰의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어서 법정 가서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민사재판에서 순경이 작성한 진술조서 내용은 본인이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할 필요도 없고 진실인 걸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거. 제 놈이니까 어떤 놈이 작성을 했는지 이거 뭐 대단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좌배석이나 좌우에 한 놈이 했겠지. 어떤 놈인지.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그따위 건 주워 들어가지고서 모색 상습적이야 상습적. 증거 신청하면 모색적이라고 그래서 주접을 떨고. 그래서 내가 대법원까지는 안 갔는데 어차피 증거에 대해서 다른 조처를 해가지고 내가 확보를 해놨으니까 그 지랄을 한다고. 그러고선 지들이 대단한 야 임마 그거 다 들통 나가지고서 웬만한 일반 시민들도 다 알아. 모색 어쩌고 해서 장난질 한다는 거. 증거 체부 가지고 장난질하고. 응? 있는 증거 없다 그러고 장난질하고 다 알아 다 알아. 모색은 님이 무슨 모색이냐 이 새끼야. 어디서 모색질을 하고 앉아빠져 있어. 가짜 판결을 모색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욕 정도가 아니고 저런 것들은 아주 그냥 요절을 내야 돼. 능지처참을 해야 돼. 저런 것들은 판사가 거짓말을 하고 어디가 모색이나. 모색이 뭔지 모르면은 판사질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사안에서 이놈의 새끼 그냥 그 지경입니다 지금. 노성준 판사 이런 거 분명히 알고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제일 문제고 법원이. 수사기관도 문제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문제야? 법원이 문제지. 법원에서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경향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2008년도 건데 이 모성준 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해요.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이 정도로 책을 쓰고 뭐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또 고법 판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든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에 대한 편향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경영의 문제점 이것도 그래요. 지금 형사법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안 해줘요. 아예 안 합니다. 그저 곡성 강간 조작 사건, 비대면 강간 조작 사건 그것도 국가 배상을 인정 안 했죠.
경찰 개인에 대해서, 검사 개인에 대해서 손배 청구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장난질을 해서도 안 받아줘요. 저렴한 거짓말을 해서 하면서도 안 받아준다고. 결국은 안 받아줍니다.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2008년도 이런 걸 적어 놓으니까 10수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꼬라지를 보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성북경찰서에 어떤 경찰에는 그지랄 하더니까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참, 그 정신이 이상한 애 아니에요. 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특정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서 어? 참. 그런 거는 내보내야 돼요. 사고를 칩니다, 그런 애들은. 그게 뭐 자기 동료들, 경찰 조직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꼭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조직에 부담이 되고, 조직에 똥물 껴는 애들이에요. 아니, 특정을 해가지고서 불법행위가 있는, 응? 불법행위자로 지목이 되고, 인적사항까지 다 특정이 돼가지고서 내가 당사자라서 전화를 했으면은, 불법 관련해가지고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경찰은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미국 거 뭐 복잡 소송 디지털 증거하고 쭉 이렇게 뭐 적어놨는데, 젊은 사람한테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 더 노력을 하세요. 객관적인 시야를 갖고 이 위해서. 판사 입장에서 뭘 하지 말고. 판사 입장으로 할 것 같으면 법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사건 당사자나 검찰이나 국회나 이런 쪽에 문제점까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특히 피해자를 구제한다거나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논할 것 같으면 각 입장에서 다 따져봐야지. 그렇죠? 판사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런 오류를 넘어서야 될 거예요. 근데 좀 인상 깊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는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어차피 뭐 시작된 거고. 그러면은 검사 작성 진술조서에 증거 능력 인정하는 거는 별건으로 하고, 그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건 동의해주기 어렵고, 법정에서 예전에는 검찰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법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걸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판사가 뭐 아무리 못해도 2,000명 정도는 더 필요하겠죠. 판사가 윤석열이한테 해달라고 그러야 되잖아요. 판사가 2,000명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판사가 있으면 그 판사들도 여지없이 도려내는 그런 체계, 제도적 보장이 된다 그러면 뭐 사기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정 형에 걸 잘 활용해서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허덕거리니까 문제지. 판사들이 돈 처먹고 지랄 내고선 그래서 그렇지. 그럼 또 우리 판사는 돈을 안 먹습니다 또 이러려고? 뭐 그러진 않겠지. 인간이라면. 모성준 판사. 요즘 돈 먹은 판사가 잡혀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판사들이 돈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섭하죠. 재판하고 퇴직해가지고서 로펌 가서 연 수십억씩 쳐먹으니까 그게 더 문제지. 아주 대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